13번부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등차 수열 AN이 다음을 만족한다. 여기 뭐라고 써있니? 상영이 말해볼까? 뭐라고 써있어요? 정금. 얘는 5번째 항과 13번째 항의 합이잖아. 그러니까 9번째 항의 2배야. 무슨 말인지 알지? 9번째 항의 2배가 9번째 항의 3배랑 똑같대. 무슨 말이에요? 9번째 항이 0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A9은 0이다 이렇게 줘도 되잖아. 일부러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서 얘를 보면서 A9이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괜찮나요? 괜찮아? 그 다음에 오른쪽은 1부터 18까지 합을 제시하고 있거든. 1부터 18까지 합을 제시하고 있다고. 근데 A9이 0인 거 알지 니네가? 맞아? 이 1하고 18은 합이 얼마예요? 19잖아요. 10하고 9도 합이 19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등차수의 평균을 계산할 때 가장 바깥쪽에 2개 평균을 넣어야 되지만 한 칸 안으로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또 한 칸 안으로 들어야 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하면 정중앙에 누가 있겠어요? 1부터 18까지는 짝수계잖아. A9과 A10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A9과 A10을 2로 나누면 이게 등차수열 전체의 평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여기에다가 지금 18을 곱한 게 2분의 9라는 말을 하는 거지. 괜찮은 거 아니니? 근데 어차피 얘가 없잖아. 0이잖아. A10이 얼마란 말을 하는 거야? A10이 2분의 1이야겠죠? 그래서 A10이 2분의 1이구나 이 말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0이고 이게 2분의 1이니까 공차가 2분의 1이죠. 또 첫째 항 찾지 마세요. A13은 뭐 하면 되겠어요? 10번째 항 알고 있으니까 21에다가 2분의 1에다가 공차 몇 개 더하면 돼요? 3개 더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4분의 2다 이렇게. 첫째 항 찾지 말라고. 알겠어? 첫째도 피곤해. 64번 봐도 되겠습니까? 64번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3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t인 등차 수열 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두 자연수 m과 k가 존재하도록 한 자연수 개수를 구하시오. 어떻게 푸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이것도 어쨌거나 합이잖아요. n번째 항부터 n 플러스 k번째 항까지 합, 한까지 합. 맞아요? 그럼 똑같이 평균에도 개수 곱하면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잖니? 그치? 근데 사실상 얘는 평균에다 개수를 곱한 게 0이다라는 얘기가 그냥 평균이 0이다라고 해도 되지 않겠어요? 맞잖아. 0일 거니까. 그래서 평균이 0이네? 평균을 뭘로 구할까 싶냐면 나는 얘 더하기 얘로 구할까 싶거든? 그러면 합도 0이겠네. 평균이 0이니까. 그럼 얘는 그냥 AM 더하기 AM 더하기 K가 0이라는 말을 저렇게 했을 뿐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AM과 AM 더하기 K는 얘는 공차 몇 개 더해져 있어요? M-1개. 얘는 M 더하기 K-1개 더해져 있죠. 그러니까 첫째 항 일단 2개를 가지고 있을 거고 60. 그리고 공차는 내가 뭘 했어요? M-1개하고 그 다음에 M 더하기 K-1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공차가 마디니까 마이너스 D 이게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이해되시죠? 정리를 좀 해보면 2M 더하기 K 마이너스 2 곱하기 D가 60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연수 D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 관계식에서 뭘 깨닫냐면 D는 누구의 약수이다? 60의 약수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네요. 괜찮죠?
괜찮죠? 그럼 60을 소인수분 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거든. 약수의 개수 몇 개야? 12개? 근데 난 뭘 이제 확인을 해보고 싶냐면 여기 이 부분 m과 k도 자연수여야 되거든? 얘 또한 60의 약수일 거기 때문에 이 값이 이 빨간색 박스친 값이 꽤 크면 자연수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데 작으면 모르잖아. 그치? 만약에 d가 60이면 얘가 1일 거 아니야. 그러면 2m 더하기 k는 3을 만족하는 자연수 mk가 존재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1 존재하죠. 제일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의심되는 식을 확인을 했는데 얘가 존재해요. 그럼 나머지 자동으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그냥 60의 약수의 개수일 겁니다. 조금 아쉬운 문제예요. 내 생각에는 60의 약수가 다 답으로 나오면 아무 생각이 없는 애들도 사실 여기까지 온 건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60의 약수의 개수를 답으로 적으면 틀리게 디자인했어야지. 60이 사실상 그러니까 d가 60이 되면 앞에가 1이 되는데 그 1 되게 하는 자연수가 없으니까 60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11개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좀 더 좋았을 것 같은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여기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확인 없이 12개를 맞춘 친구는 그냥 우연의 결과 답을 맞았다고 볼 수 있죠. 문제를 더 예쁘게 튜닝하면 얼마든지 그 학생을 틀리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크면 자연수가 무조건 존재하겠지. 이 값이 아주 작았을 때 자연수가 혹시 있나? 이거 확인해 봐야 될 수도 있잖아.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겠어?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합 찾고 있고 이런 놈들은 엄청 길게 문제를 풀게 되죠. 실제로 선생님은 합을 구하지도 않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이 구한 건 n번째 항과 n 플러스 k번째 항의 합일 뿐이었어요. 실제 합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시겠죠? 65번 보겠습니다. log 2x라는 함수가 있고요. 사각형의 넓이를 st라고 했는데 어차피 SE, S4, SA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크게 의미는 없다. 그렇잖아? 일반적으로 t에 관해서 뭔가를 풀으라는 게 아니었고 2, 4, A 이게 등차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잘 보면 이 간격을 2, 이 간격을 2, 이 간격을 2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시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일종의 사다리꼴이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야 되는데 높이의 2를 제시함으로써 곱하기 2분의 1가 상쇄돼서 그냥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를 하면 이 면적이지롱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라고 지금 2를 줬구나. 높이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면적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로그 2 더하기 로그 4에 그러니까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4예요. 근데 어차피 로그 값의 합은 진수의 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로그 2의 8이라고 바로 써도 되겠어요? 그럼 얘는 로그 2의 24가 되겠네. 얘는 로그 2의 a 곱하기 a 더하기 2가 되겠죠. 세 개의 로그의 값이 등차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진수는 등비수를 이루는 거 알고 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로그의 an 플러스 1 로그의 an 플러스 2 얘네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표현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제 거 개념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등차 중앙에 의해서 얘가 다른 두 개의 항의 합과 같잖아요. 그럼 로그의 성질에서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과 an 플러스 1의 곱과 같잖아요. 그죠? 얘가 뭘 뜻합니까? 등비수열을 뜻하는 식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얘랑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진수는 무슨 수열을 이룬다? 진수는 등비수열을 이룬다라는 걸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8a 곱하기 a 더하기 2는 무엇이다? 24의 제곱인데 이게 8383인가요? 이 8 좀 날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a 곱하기 a 플러스 2가 뭐가 되냐면 9 곱하기 8, 70이네. 이거는 인수분해 되는 꼴이 아니니까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a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72는 0이고요. 그죠? 예. a의 값은 그럼 뭐가 되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73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 모양 보고 찾은 거예요. 근과 앞이 의미일 순 없죠. 예. 그래서 n은 얼마다? 73이다. 로그의 값이 등차수열을 이루면 진수는 무슨 수열을 이룬다고요? 등비수열을 이룹니다. 로그의 값이 등차수열을 이루면 진수는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간격이 2를 제시한 것들은 두 개의 함수값의 합으로 넓이를 계산하기 편하게끔 출제자가 여러분들을 도와준 배려해 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이 아닌 세 실수 알파, 베타, 감마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물어보는 게 x와 y와 z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근데 알파, 베타, 감마는 지수와 관계되어 있고 지금 역수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지금 제시된 정보는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한 정보인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려면 자꾸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2 이런 게 나오니까 분모에 있는 알파, 베타, 감마라는 문자를 분자로 옮겨주고 싶잖아.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k라고 잡아요. 그러면 x는 뭐가 돼요? k의 알파 제곱이 되죠. y라고 하지 마세요. y의 마이너스 1제곱은 k의 베타 제곱이 돼요. 왜냐면 난 베타가 필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z의 제곱은 k의 감마 제곱이 돼요. 감마가 쓰는 왜 알파가 쓰냐? 그지?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가 등차수를 이루니까 이 베타는 알파 더하기 감마다. 이 식을 이용하시오 라는 얘기잖아요. 이걸 하려면 얘를 제곱하고, 즉 y의 마이너스 2제곱은 얘와 얘를 곱하면 되죠. 그 말은 xz의 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주어진 식이 갑자기 뭘로 바뀌어버리냐면 16y의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9y의 제곱으로 바뀌면서 둘이 역수관계가 확인돼서 이 친구는 산수일기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다. 영준? 영준이 준이 등호의 상조건? 등호의 상조건? 등호의 상조건. 내가 절대분식 사용할 때는 항상 등호의 상조건을 패시브로 그냥 항상 늘 계산하라고 했지. 문제에서 안 물어봐도 그냥 하라고. 주원, 등호의 상조건. 뭐하는 놈들이야? 현수, 등호의 상조건. 3분의 2를 떼서 누가? y가? 얘랑 갖다가 놓으면 되잖아. y 4제곱이 9분의 16이니까 y 제곱이 3분의 4라고. 맞아? 양수조건이 있으니까 루트 3분의 2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저 친구는 이제 유리까지 답변을 한 거죠. 맞지? 3분의 루트 2가 아니냐? 아니다. 이게 3분의 4니까 3분의 4. y제곱이 3분의 4죠. 맞네요. 3분의 3. 6, 7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조건을 해석하는 게 여러분한테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요거. 일단 첫 번째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식으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이 문제 풀기가 좀 어려운데, 수열 bn의 모든 항이 수열 an의 항이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n은 자연수니까 각 수열의 항은 무한계가 있단 말이 계속 있어요. 계속 있는데 어떤 수열은 좀 많이 촘촘하고 간격이 더 좁고, 어떤 수열은 간격이 넓다라고 하면 간격이 넓은 수열의 모든 항이 간격이 좁은 수열에 들어가 있을 수 있죠. 제 말 무슨 말 이해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짝수의 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저기 위에 an이 아닙니다. 얘는 2, 4, 6, 8, 10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bn은
2의 거듭제곱을 수열 만들어 볼게.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이렇게 한다고 하면 2 여기 있고 2의 제곱 여기 있고 2의 세제곱 여기 있고 2의 4제곱은 여기 어딘가 있겠죠. 16이 있을 거니까. 얘도 여기 어딘가 있겠죠. 32가 있을 거니까. 이러면 수열 Bn의 모든 항은 수열 An의 항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일종의 부분집합의 개념인 거야. 수열 An의 모든 항은 수열 Bn의 항이 되지 못하지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됐죠? 예.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 못하는 거 아니고. 자, An은 뭐라고 했냐면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P야. 그럼 6 더하기 P 곱하기 N-1 이런 꼴일 거고, B에는 등비 수열인데 첫째 항이 6이니까 6 곱하기 P의 N-1제곱일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이걸 잘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봐봐. 근데 내 말 맞지? 얘가 간격이 더 좁아. 얘는 등비 수열이니까 간격이 훨씬 넓다고. P가 자연수니까. 곱해서 다음 항을 얻기 때문에 졸라 크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더하는 건 일정한 간격을 갖는데. 자, 그럼 이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고 하면 Bn의 모든 항을 제가 Bn의 일반항인 6 곱하기 P의 N-1제곱이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그대로 쓰시면 당연히 안 됩니다. 이걸 그대로 쓰시면 1번 항과 1번 항이 같고 첫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이 같고 두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같고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쓸 수 없어서 여기를 6 더하기 M-1 곱하기 P라고 쓸게요. 문자가 다르죠? 네, 그래서 수열의 위치는 상관없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 식을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되냐면 모든 자연수 M에 대하여 적당한 자연수 M이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서술형으로 되는 게 참 좋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감점을 미친 듯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등비수열 미친 듯이 만들어요. 만드는데 등차수열 일반항에다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으면 항의 번호, 적당한 번호를 고르면 걔가 거기 있다. 제가 처음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수식으로 쓰기는 딱히 쉽진 않아 보인다. 알겠죠? 그럼 문제를 뭘 가지고 푸는 거냐면 n에 관한 항등 플러스 자연수 m의 존재로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은 자연수 m의 존재로 풀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6을 빼고 p로 나누고 1을 더하면 그냥 n-1로 할게요. n-1에 대해 정리하면 얘가 뭐가 될 거냐면 6 곱하기 p의 n-2제곱 마이너스 p분의 6 이게 될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여기 왜 m이라고 써놨어? n인데 여기 n이야. 모든 자연수 n 앞쪽이 모든 자연수니까 알겠지? 그러면 1보다 큰 자연수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 2 이상을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2 이상이니까 얘는 무조건 자연수입니다. 거기다 6을 곱해서 자연수죠. 그러니까 적당한 자연수 n-1이니까 0 이상의 정수잖아. 그지? 걔가 존재하게 있는데 방해해야 되는 건 누구야? 얘가 방해하겠지. 여기서 분수가 나오면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분수만 안 나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P는 무엇이다? 6의 약수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P는 2, 3, 6입니다. P가 2라고 해봐야 저게 빼기 3이거든? 빼기 3이잖아. 그러면 M을 정리해보면 6 곱하기 P의 아니지 6이라고 해보면 왜 6을 확인하냐면 6 곱하기 6의 n-2제곱 빼기 아니지 2를 확인해야지. 2의 n-2제곱 빼기 3 더하기 1이니까 빼기 2가 되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면 모든 자연수 n이니까 이게 자연수가 안 될 가능성은 n이 2일 때예요. 6 빼기 2잖아요. 6 빼기면 4니까 m이 자연수가 된단 말이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뭘 확인해 봤냐면 이게 2일 때는 저게 자연수가 안 될 수 있어 보인다. 왜냐면 6일 때는 굳이 확인 안 해도 돼요. 6일 때는 이게 어차피 1 될 거니까. 무슨 말 1밖에 안 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2일 때만 그냥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근데 2일 때도 적당한 자연수 m이 존재하는 걸 보면 2, 3, 6이 모두 답이 되는데 문제가 없는 모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합은 얼마다? 11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문장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밤에 자라고. 밤에 전화해가지고 영준아 안 자냐? 영준아 안 자냐? 계속 해버릴까? 어? 못해. 내가 먼저 잠드니까. 선생님이 라이프 사이클이 그 정상적인 인간들하고 약간 다르겠죠. 왜냐면 주된 일을 방학 중이 아니라면 거의 뭐 저녁 6시부터 수업 시작하니까. 맞잖아. 그러니까 잠도 좀 늦게까지 자고 대신에 늦게 잠을 자잖아요. 근데 겨울방학 때 여러분 수업이 오전에 있잖아. 그래서 저도 라이프 사이클 바꿨어요. 7시 반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난다고 그냥. 듣고 있나?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냐고. 내가 수현쌤이 맨날 나한테 가정을 안 돌본다고 나한테 막 뭐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요 실제로. 근데 어쩔 수 없는 이유가 그 수업을 나는 내가 수업하는 시간에 제일 그 두뇌 컨디션이 좋았으면 좋겠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그래야 니네한테 가급적이면 품질이 좋은 수업을 내가 제공할 거 아니야.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잠에서 깨서 좀 쌩쌩한 시간대를 그렇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안 쌩쌩해? 너네 마찬가지야. 너네도 학교 학원에 있는 시간에 졸지 않고 좋은 두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면 니네한테도 그게 결과적으로 이익이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학생들이 공부할 게 끝이 없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당신이 배운 걸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배운 것을 잘 기억하고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안다면 공부할 게 절대 끝이 없지 않을 거예요. 끝이 있어요. 물론 거기서 또 욕심이 나서 끝이 없어지긴 하는 건 그건 다른 문제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당신이 배운 걸 자꾸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무슨 사람이 어떻게 안 잊어버려요? 사람이니까 잊어버리는데 내가 안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면 상대적으로 덜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뭐 잊어버리면 또 배우면 되지 뭐. 잊으라고 하고 있는데 당연히 맨날 잊어먹지. 심지어 그렇게 상담을 하는 학원도 있어요. 아 원래 그렇다. 당연히 모르죠. 한 번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나요? 원래 그래요. 한 6번 해야지. 막 이런 학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 정상이라고 생각 안 해. 그러면 아이도 얼마나 고통일 거야.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물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하게 되는데 개념을 똑같이 반복하는 건 난 딱히 추천드리진 않아요. 알겠죠? 예. 개념을 좀 할 때 제대로 하고 그 이후로는 문제의 수준을 조금씩 올리면서 다른 책으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게 효과적이지. 개념 다 까먹었어요. 그래 개념을 더 들어라. 그럼 뭐 수능 40살에 볼 거야? 60세 환갑잔치 겸 수능시험 응시 이지라고 있을까요?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배우는 걸 최대한 잊지 않는다. 아니 사람이니까 잊지 당연히. 하지만 잊지 않으려는 의도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효과적이려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각성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잠을 졸리지 않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왜 졸리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잠을 충분히 자지 않아서 그래요. 밤에 놀다가. 이게 제일 커요. 아니 선생님 전 놀려는 마음이 없었는데 잠이 너무 안 왔다고요. 그건 그 전날 그게 쳐놀았기 때문이야. 그 전전날이나. 그냥 거슬러 올라가면 원인이 무조건 있어. 원래 인간은 해가 지면 잠들고 해가 뜨면 눈 뜨게 돼 있어요. 맞잖아. 동물들 봐라. 야행성인 애들 제외하고 걔는 특수성이 원래 그러니까 야행성인 동물을 제외하면 해 뜨면 일어나서 활동하고 집에서 키우는 개를 봐도 그럼 해 지면 자야겠구나 하고 자잖아. 원래 그런 거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근데 그러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느 날 밤에 잠을 안 자고 무언가를 하면서 라이프 사이클을 무너뜨린 거죠. 무너뜨린 거고 웬만하면 그러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내일 놀면 되잖아. 놀고 싶으면. 내일 놀 시간이 없는데요. 그러면 밤에 잠 안 자고 놀면 다음날 저절저절 하고 있고 그날 해야 되는 거 또 못해야지. 더 놀 시간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약간 잣대는 건 내일에 나니까 이러면서 자꾸 미루는데 그러지 마시고 원래 노는 것도 내가 할 걸 다 촘촘하게 잘 해놓고 시간 어떻게든 벌어서 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정상이야. 일단 놀고 싶으니까 놀아야겠다. 그러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어른은 성장이 힘듭니다. 직장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일단 놀고 싶은데 사장새끼 어디 가나? 지금 놀아야겠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회에 보탬이 되겠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죠? 나에게 주어진 업무가 얼만큼이니까
퇴근 전까지 어떻게든 맞춰서 퇴근 이후에 내가 조금 마음 편하게 놀아야겠다. 이건 괜찮아. 근데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너네가 백수로 평생을 살 게 아니라면 어쨌거나 니네 주 업무가 있고 노는 건 부차적인 거야. 노는 게 절대 주가 될 수 없어요. 예능인 이런 게 되지 않는 이상 걔들도 그 일이라고 생각할 거야. 논다고 생각 안 할 거야. 근데 아무튼 노는 게 절대 주가 될 수는 없다. 여러분 평생 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노는 건 부차적인 것이고 내가 할 것을 해놓고 하면서 그 생각을 하세요. 이걸 빨리 효과적으로 잘 해서 시간을 어떻게든 벌어가지고 내가 조금 놀아야지 이런 느낌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하루에 30분 1시간이라도 놀 수 있으면 그걸 행복한 거예요. 그거밖에 못했다고 막 이렇게 불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원래 인생이 그런 것이다. 원래 인생이 제 나이 정도 되면 뭐가 제일 슬픈 줄 알아요? 부모님이 날 못 놀겠어 내가 슬플 것 같아요? 야 부모님이 나한테 야 너 놀지 말고 일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그게잖아. 제 나이 정도 되면 뭐가 제일 슬프냐면 누구도 나를 찾는 이가 없으면 슬픕니다. 내가 학원을 차려놓고 있는데 누구도 날 찾아오지 않아요. 누구도 상담을 오지 않아요. 그게 제일 슬픕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이 나를 찾아와야 하는 이유가 나에게 없다. 이게 제일 슬픈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시겠어요? 좋은 대학 가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너네가 스스로 빛이 나는 별이 돼야지. 가치 있는 인간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너네를 자꾸 찾아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너네도 인생이 행복하다고 느껴. 선생님 지금 엄청 바쁘잖아. 쉬는 날도 없고 맨날 일하고 니네가 봤을 때 그지? 하지만 나는 행복하다고 느껴. 왜냐면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야. 결국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가치 있는 인간이 돼서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게끔 하는 그런 어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잔소리를 해도 이렇게 좀 멋지게 합니다. 괜찮은 거 같죠? 너는 커서 뭐 될래? 이런 거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죠? 예. 예,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실수의 집합 AB에 대하여 이건 뭐냐면 그냥 집합을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처음 보는 집합이죠. 합집합 아닙니다. 선생님 더하셨으니까 합집합인가요? 정신 나간 거예요? 합집합 기호는 이거였잖아. 그죠? 그게 아니고 A의 원소 하나를 뽑고 B의 원소 하나를 뽑아서 그 두 개를 더한 것을 원소라는 집합을 이제 이렇게 쓰기로 하자. 이 문제에서만 이런 뜻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리고 서로 다른 실수이다 말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집합은 중복 원소를 표기하지 않기 때문에 A, B, C 이렇게 세 개가 쓰여 있다는 것은 A, B, C가 다 서로 다르다라는 말일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서로 다르니까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편의상 그냥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 B고 그 다음은 C라고 해보자고. 왜냐면 우리는 이거의 원소의 개수에만 관심이 있지 실제 A, B, C가 누구냐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미 이렇게 지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 더하기 A라고 표기되어 있으니까 A에서 원소 두 개를 뽑는 거잖아. 같은 거 뽑아 상관없어요. 그러면 A 더하기 A도 나올 수 있고 A 더하기 B도 나올 수 있고 A 더하기 아니에요. 네. A 더하기 C도 나올 수 있고 B 더하기 C도 나올 수 있고 B 더하기 B도 나올 수 있겠네. 그지? 그냥 조합을 다 써볼게. 네. A 더하기 A A 더하기 B A 더하기 C 그지? 그 다음에 B 더하기 A는 이미 썼으니까 상관없고 B 더하기 B B 더하기 C 맞니? C 더하기 C 이렇게 원래 총 6개의 원소가 나와야 맞다고. 6개의 원소가 나와야 맞는데 왜 5개냐? 이게 이 문제의 쟁점인 거 아니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대소관계를 보면 당연히 A 더하기 A가 제일 작아야 됩니다. 2A가 제일 작아야 돼요. A가 제일 작은 원소니까 2C가 제일 커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반드시 두 번째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작아야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B 더하기 C가 반드시 두 번째로 커야 합니다. 맞잖아. 그럼 남은 건 A 더하기 C하고 B 더하기 B밖에 없거든. 그럼 5개가 되는 이유가 여기가 A 더하기 C면서 무엇이구나? 2B구나 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얻어지기 때문에 등차 중항이 만들어져서 A의 세 원소는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네. 자, 69번.
1부터 36까지의 자연수를 그림과 같이 나열하였다 했다. 행과 열로 표시되어 있고요. 각 행과 열에서 한 개의 숫자만 선택되도록 뽑으면 나머지 모두 6개의 수가 선택된다. 이 중 5개의 숫자의 합이 90일 때 나머지 숫자의 합은 몇 행, 몇 열의 성분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5개의 숫자의 합이 90일 때 나머지 한 숫자가 몇 행, 몇 열의 성분이라는 얘기는 나머지 한 숫자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알아야 몇 행, 몇 열인지 알 거 아니야. 그 말은 6개의 숫자의 합은 일정하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일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90만 가지고. 그죠? 그럼 6개의 합이 왜 일정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1행 1열에서 이걸 뽑았어요. 알겠죠? 근데 각 행과 각 열에서 한 개의 숫자만 선택하니까 이제 1행에서는 더 이상 뽑을 수 있는 숫자가 없는 거죠. 그러면 2행에서 이거 뽑으면 되냐? 안 돼요. 1열에서 1을 선택했으니까 이렇게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숫자를 6개를 뽑은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싹 다 더해봐요. 얼마예요? 얼마야? 110일 아니에요? 그럼 110일로 일정하니까 이게 5개 숫자에 합이 90이라고 하면 남은 게 얼마야 돼요? 20일이어야 되죠? 그럼 20일 어디에 있어요? 4행 3열 있잖아. 문제를 푸는 건 이게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다른 걸 해도 꼭 110일이냐? 네, 꼭 110일이에요. 꼭 110일인데 이게 왜 110일로 합이 일정하게 되는가의 이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그냥 답만 내고 지나간 학생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겠죠. 제가 늘 말하잖아요. 문제에서 내가 최대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해야 적은 수량의 문제집을 풀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나는 5건이나 풀었는데 왜 저 새끼는 2건밖에 안 풀었는데 나보다 수학을 잘하지? 그 학생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훨씬 더 좋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왜 이러지? 이 이유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면 좋겠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보시면 베이스는 이거예요. 1, 2, 3, 4, 5, 6. 이게 달력과 다르게 달력은 7, 10까지 돼 있잖아. 이거 6, 10까지 돼 있으니까 내려가면 6씩 더하는 관점인 거지.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모든 수는 이 아래에 있는 모든 수는 6씩 더해서 만든 수열이라고. 이것도 2에다 6씩 더해서 만든 수열이겠지.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멋대로 숫자를 뽑았다고 쳐요. 뭐 이런 거. 별로 멋대로 안 나오는데 이렇게 뽑았다고 쳐. 아까하고 다르지? 아까하고 다르잖아. 근데 어차피 이 13이라는 건 이 1에다가 뭘 2번 더한 거야? 6을 2번 더한 거야. 이 8이라는 거는 2에다가 6을 한 번 더한 거야. 그러니까 6을 더한 행위는 무조건 한 번 더 안에 있고 2번 더 안에 있고 3번 더 안에 있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안 더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숫자를 선택하든지 간에 1에다가 6을 0번 또는 1번 또는 2번 또는 3번 또는 4번 또는 5번 더하는 애가 있다고. 2에다가 마찬가지고. 그럼 이 숫자의 조합을 해버리면 그냥 합은 얘 더하기. 맞아요? 6을 한 번 더한 거, 2번 더한 거, 3번 더한 거, 4번 더한 거, 5번 더한 거 이게 끝이라고 그냥. 그래서 110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등차수의 구조상 어떤 걸 선택해도 합은 110일이 된다라는 걸 납득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70번을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99분의 1인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세요. 이거는 되게 흔한 형태인데 이제 수열의 합을 배우기 이전이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거 본 적 있잖아.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5분의 1은 뭐 이런 거 물어봤을 수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선생님 분모가 서로 다른 분수잖아요. 제가 알아요. 뭘 아니? 통분이에요. 오 그래. 통분이면 이거의 최소 공인수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지 않냐? 진짜 그걸 원했으면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20분의 1이라고 적었을 것 같은데?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통분이라는 걸 하잖아. 통분해서 더하잖아. 그럼 그거에 거꾸로 연산도 할 수 있겠네? 무슨 말이냐면 얘가
1 빼기 2분의 1을 통분해서 만든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얘가 2분의 1 빼기 3분의 1을 통분해서 만든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얘가 3분의 1 빼기 4분의 1을 통분해서 만든 거고 얘가 4분의 1 빼기 5분의 1을 통분해서 만든 거라면 실제로 이것들을 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가 다 사라져서 내가 계산할 것은 1 빼기 5분의 1이니까 얘는 5분의 4구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게다가 아니에요 그래도 전 계산 잘한다고요. 그럼 이런 항이 한 1000개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수열의 합에서 나오는 뭐예요? 부분분수 분해죠. 수열의 합은 진짜 더하라는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더할 수 있는 시그마 알고 있나요? 시그마 K, K 제곱, K 세제곱, K 8, K 플러스 1, 부분분수 분해, 근호의 유리와 로그의 성질, 그 다음에 아주 가끔 분수함수의 점대칭 끝입니다. 이거 내에서 고3까지 내용이 다 돌아요. 진짜 더하는 게 없다는 얘기야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왜냐면 진짜 더하는 게 가능하냐 개수가 아주 많아지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걸 100개나 되니까 이걸 다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A2-A1이 얼마인 거 알아요? 99분의 1인 걸 알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을 A1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이라고 적잖아요. 그럼 분자에 A2 마이너스 A1이 나와서 99분의 1이 있어야 되는데 99분의 1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럼 99분의 1이 있다고 치고 앞에다 뭘 곱하면 되겠어요? 99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위에 있는 분자까지 합쳐서 은기야 이렇게 써주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나머지도 같을 거니까 나머지도 A2분의 1 마이너스 A3분의 1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아휴 에어컨 틀을까? 너무 자기의 적절한 온도야? 근데 내가 느끼기에도 좀 그래. 잠을 충분히 자가지고 잠이 오진 않는데 뭔가 약간 이곳의 기온이 식혜와 계란을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라서 에어컨을 좀 틀어놓겠습니다. 네. A3분의 1 마이너스 A4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1을 찢을 수 있죠. 이걸 부분분수로의 분해라고 해요. A99분의 1 마이너스 A100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러면 얘들 다 사라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2 곱하기 99 그 다음에 A1은 1이었죠. 1 마이너스 A100분의 1만 하면 되는데 A100이 얼마냐면 1에다가 공차를 99개를 곱하는 거잖아요. 99개를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얼마예요? 2예요 2. 그럼 2분의 1일 거니까 답은 99다 라는 걸 할 수 있죠. 안 어렵죠? 제가 73번까지만 풀고 쉬는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조금만 정신 차려봐요. 알겠죠? 자, 71번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이제 SN 우리가 표현할 때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이 2배 더하기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 이렇게 풀 수도 있겠습니다만 묻는 게 이런 거잖아. 두 개의 합의 B를 물어봐. 그럼 니네가 2분의 얼마라고 썼으면 2분의 얼마, 2분의 뭐 2 약분 되겠지만 아무튼 되게 복잡한 형태의 식이 나올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어. 등차수를 합은 뭐라고 했지 내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그럼 내가 sn을 그냥 pn제곱 더하기 qn이라고 적어도 될까? 괜찮은 것 같죠? 그러면 S3에는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9pn의 제곱 더하기 3qn이라고 적어도 될까? 괜찮은 것 같죠? 지금 잘 보면 선생님이 S는 밑에 적고 S3을 위에 적지. 이유가 뭐야? 물어보는 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실수 같은 거 안 하려고 그렇게 고안을 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건 이거분의 이거니까 이거분의 이거구나 바로 볼 수 있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SN분의 3에는 그러면 n이 공통인수니까 S3에는 분모에는 PN 더하기 Q만 남고
분자에는 9pn 더하기 3q만 남을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해됐어? 이게 n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대. 이게 n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대요.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k 잡아봐. 알겠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9pn 더하기 3q 이게 kpn 더하기 kq일 거 아니야? 근데 n에 관계없이 일정해야 되니까 요 9p하고 요 kp는 반드시 같아야겠네요. 그러니까 k가 반드시 p가 0이거나 k가 9인데 p가 0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건 등차수의 합이라서 n에 대한 2차식이어야 돼서. 그래서 k가 9다라는 걸 알 수 있죠. k가 9면 3q하고 9q가 같은 거니까 q가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 따라서 실제 SN은 무엇이냐면 그냥 pn 제곱이에요. 그럼 AN은 뭐지? 주원이가 불러봐. 슬프다. 나 슬퍼지려 해도 돼? 내가 등차수의 합에서 2차항의 개수의 2배가 뭐랬어? 공차랬지. 그러니까 얘는 2pn으로 시작하는 등차수열이야. 첫째 항 얼마야? p요. 그럼 얘도 첫째 항 p여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p겠네.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난 이것도 별로야. 왜냐면 pn 제곱은 n 제곱의 상수배야. n 제곱은 개수의 제곱이지. 개수의 제곱은 누구의 합이야? 홀수의 합이야. 홀수의 일반항은 뭐야? 2n-1이야. 그러니까 2n-1의 p배야. p 곱하기 2n-1. 이거 있을 수도 있잖아. 별로냐? 하나도 안 별로지. 얘가 물어본 건 첫째 항분의 공차예요. 첫째 항 얼마라고요? p요. 공차 얼마라고요? 2p요. 그럼 답은 2겠네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쉬워요. 뭘 알면 쉬운 거야?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다. 이걸 알면 쉬운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계속 이렇게 문장을 부르잖아. 이 문장을 조금 습득하려고 해봐요.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만 문장화해서 하는 거야. 내가 책에서 봤겠니? 그게 아니고 니네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문제에 잘 적용하지 못하는 걸 그냥 내 수업을 반복해서 들으면 어느 순간 내 목소리가 떠오르면서 그걸 하게 돼요. 그거 하게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꾸 문장으로 반복해서 말하지? 이거 중요한 거보다 그냥 외워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더 빠르게 그것에 도달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3으로 나누면 2가 남고 5로 나누면 3이 남는다. 이거 어떻게 표현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으로 나누면 2가 남고 어떻게 표현해? 주원이 얘기해봐. 3n 마이너스 그렇죠. 5로 나누면 3이 남는다. 5n 마이너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근데 두 개를 짬뽕하면 어떻게 해요? 두 개를 짬뽕하면 3과 5의 최종 비수가 15죠. 그럼 15n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나머지는 어차피 15 이상일 수 없잖아. 0부터 14까지 총 15개만 가능해. 그 15개의 나머지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서 3으로 나누면 2가 남아니까 3의 배수 안 되죠. 5로 나누면 3으로 남아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한 나머지가 누구인가 그냥 추측하세요. 누구예요? 8이죠. 하다 보면 금방 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넣으면서 이때 나머지 2고 이때 나머지 3인가 보세요. 그럼 8이에요. 금방 한다니까?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서술을 할 수도 있는데 존나 복잡해 이렇게 쓰면 귀찮으니까 이거 그냥 할 줄 아는 게 편하다. 알았어? 더하기 양의 나머지를 쓰는 이유는 어차피 세 자리 양의 정수를 볼 거기 때문에 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부터 시작한 상황이 아니어서. 그러면 15n 더하기 8 이게 100부터 999까지면 되는 거죠. 예. 이 n에들 풀어보면 n이 6점 얼마 나오고 이쪽은 66점 얼마 나와요. 계산 제가 안 할게요. 알았죠? 그러니까 실제 n은 7, 8 이렇게 해서 66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합 어떻게 구할 거야?
양의 정수의 합이니까 실제로 뭘 구해야 되냐면 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15n 더하기 8. 알겠죠? 그래서 이때 합은 다음과 같이 구하는 게 편할 것 같네요. 7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7을 집어넣었을 때 첫째 항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66을 넣었을 때가 둘째 항일 거 아니야? 그걸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다고 간주해봐. 그럼 우리 뭘 해야 되냐면 15 곱하기 7 더하기 66 그리고 8은 2개. 8 2개면 사람인가? 이걸 2로 나누면 이게 평균이에요. 개수 몇 개냐? 66-7 더하기 1 60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알았죠? 이거 계산하시면 얘 나올 거예요. 계산 생략하고요. 자꾸 좋으니까.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73번.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는 뭘 구하는 거예요? 자취를 구하는 겁니다. 자취를 구한다는 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넓이가 아니고 길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는 길이, 자취의 길이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선분, 두 번째 원의 일부. 끝입니다. 이건 고3 때 미적분, 정적분 활용을 배우기 전까지는 물어볼 수 있는 자취의 길이는 첫 번째 선분, 두 번째 원의 일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파이 안 달린 거 3개, 파이 달린 거 2개. 찍지 마라. 선분도 3개 줄 거고 원의 일부도 2개 줄 거니까 라고 출제자의 의지가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취를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XY축을 도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이쪽을 X축, 이쪽을 Y축이라고 잡고 자취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얘가 0,2고 얘는 2,0이겠지. 얘가 0,0이고 얘를 X, Y라고 잡으면 되겠네. 괜찮아요? 괜찮잖아. 괜찮죠? 적의 등비수열이라는 얘기는 P2의 길이의 제곱이 PF 곱하기 PD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차피 1사분면이라서 PF의 길이는 X입니다. PD의 길이는 Y예요. 그냥 XY가 되겠죠. 그러니까 P2의 길이만 구하면 되니까 이 직선이 필요한데 이 직선은 X 더하기 Y는 2인가요? 더하기 2는 0인가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2구나. 그죠? 네. 그러면 Px, Y에서 어디까지?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까지 거리를 재면 그것이 XY다로 문제 풀면 되겠네. 그치? 점의 직선사 이걸 어떻게 구하지? X와 Y의 계수의 제곱의 합의 양의 제곱근을 분모로 하고 점을 직선에 대입한 것의 절대값을 분자로 합니다. 그러니까 루트 2분의 절대값 X 더하기 Y 마이너스 2 얘가 XY군 루트 XY군 이라고 볼 수 있죠. 제곱이 저거니까. 그죠? 그러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2XY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리할 때 3개의 항으로 전개하지 마세요. 2XY랑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 같으니까 저걸 2개의 항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전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처리해 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리하면 4구나. 4.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4는 0이고요. 원방이죠? 원의 일부일 거라고 했죠, 제가. 이렇게 다음과 같은 원이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x도 0과 2 사이고 y도 0과 2 사이에요. 왜냐면 저 삼각형 내부에 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원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이 원을 그려보면 이렇게 원이 있다고 간주했을 때 여기가 지금 2,2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0과 2 사이 라인은 여기네. 여기가 x 0과 2 사이고 y가 0과 2 사이니까 실제로 호의 길이는 여기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4분 원의 호의 길이죠. 원의 지름이 얼마니까? 4니까 4파이인데 4분 원이면 파이겠네요. 그래서 답은 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해서 하죠.